안녕하세요.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이것을 본인이 잘 이해하셔서 실제 적용을 잘 하시면 치료 이외에도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식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실생활에서 실천하시면 상당히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드름은 만성질환이죠.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그 증상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여드름은 굉장히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게 외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환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치료가 적절히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하진 않지만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당장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색도 눈에 띄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주죠. 이러한 여드름을 어떻게 덜 생기게 하고 덜 심하게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것이 여드름 관리의 핵심이죠. 자, 건강한 피부라는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끄럽고 본인이 느꼈을 때 건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잘 유지가 된다면 심한 여드름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각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여드름 그러면 피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죠. 과도한 피지선에 생기는 염증. 그렇지만 여드름의 시작은 피지량이 많은 것보다는 이 피부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여드름 발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잘 아시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습관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여드름을 덜 심하게 하고 있는 여드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급 상황이 올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상으로 돌리려고 몸에서 분비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꼭 분비가 되어야 피부를 포함해서 우리 몸 상태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필요량을 최소화시키면 여드름도 같이 좋아지겠습니다. 물론 건강도 같이 좋아지죠. 충분히 주무시는 것, 적당한 수면이 아주 중요하고요. 생활 방식을 일정하게 하는 거, 깨고 자는 거, 또 활동하는 거,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 이러한 일정한 생활 방식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밝은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스트레스 분비를 줄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햇빛을 덜 보시는 것이 여드름 발생을 줄이거나 여드름을 덜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좋은 의미도 있는데요. 또 더 피해가 큰 부분이 더 많죠. 피부에 계속적으로 손상을 일으켜서 각질을 두텁게 만들고, 두꺼운 각질은 몸을 막게 되어 피지를 정체를 시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여드름의 요인이지만, 이 증가된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세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바르는 또 제품도 많고 약제도 많죠. 저희가 여드름이 있는 분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세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세안은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피지를 없애야겠다는 이제 의도로 세안을 길게 하거나 꼼꼼히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피지까지 전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자, 여드름의 피지는 밑에서 분비되는 양이 많은 것이지 표면에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드름 있는 분은 얼굴이 좀 번질거리고 또 화장이 좀 뜨게 되죠. 그 자체로는 여드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드름이 안 나가고 정체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모공이 막혀서 가뜩이나 많은 피지가 배출이 안 된다면 당연히 여드름이 심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안으로 안에 정체된 피지를 제거하기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죠. 열심히 세안을 하시면 피부 표면에 꼭 필요한 피지량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약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고 피부는 더 건조해져서 모공을 더 잘 막히게 됩니다. 여드름이 있는 분은 세안을 간단하고 또 스크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피부를 탈락을 시키면 모공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보습 기능이 나빠져서 오히려 더 건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안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짧게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아주 중요하죠. 음식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근데 항상 이제 조심이 필요한데 잘 잊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단 성분이 염증을 심하게 만들고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높은 당질은 이 당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순당을 자꾸 섭취하시면 인슐린 분비량이 급격히 증가돼서 순간마다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량의 유제품, 우유 등도 영향을 미치는 분이 계십니다. 소에 포함되어 있는 소가 분비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유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우유 안에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호르몬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이나 우유를 많이 마시고 여드름이 심해지는 분은 이 우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죠. 포화지방은 염증을 심하게 만들고 오래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지방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드름의 치료 목적은 각질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염증 발생 부위에는 만성적인 호르몬 자극으로 피지선이 이제 커져 있습니다. 정상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호르몬이 오더라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원래 크기대로 이제 줄이는 피지선에 대한 치료가 있고요. 또 향후에 덜 여드름이 생기도록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미 발생한 염증 반응은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이제 막을 수는 없죠. 유전에다가 환경 요인이 겹쳐 있는데요. 아까 생활 방식을 잘 조절하면 여드름은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염증성 여드름은 이제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치료의 목적은 염증 기간을 줄여서 피부가 나빠지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염증은 붉은색 그리고 노랗게 곱는 환원 두 가지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식은 고주파로 피지선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 부위는 피지선이 커져 있고요. 또 같은 호르몬의 자극에 대해서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염증이 확실히 심해집니다. 고주파로 이 피지선의 크기를 정상으로 줄이면 호르몬의 자극에 대해서 피지량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또 똑같은 여드름이 생겨도 약하게 됩니다. 고바야시나 아그네스 치료
통해서 반복되는 여드름 치료를 많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을 빨리 줄이면 염증이 빨리 끝납니다. 혈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증상을 치료를 하는데요. 염증이라는 것은 백혈구가 어떤 문제가 생긴 부위로 이동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죠. 혈관을 통해서 백혈구가 병변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혈관은 커져 있고 투과성이 이제 증가가 돼 있어서 혈관 내 물질들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혈관의 크기를 다시 줄이면 이러한 반응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혈관 크기를 줄이면 시각적으로는 붉은색이 빨리 흐려지고 또 이제 미용적으로는 염증 반응이 빨리 끝납니다. 염증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피부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인데요. 가벼운 필링을 통해서 이 각질이 다시 두꺼워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에 가벼운 필링을 반복을 하면 피부 탈락 주기가 정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정상적인 피부 주기로 회복이 되면 각질은 얇아지고 치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피부가 이제 건조한 게 덜 느껴지고 또 연포의 형성이 줄어서 여드름의 시작이 많이 줄겠습니다. 자, 여드름은 이제 만성 질환이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생겼을 때마다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생활 관리가 필수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치료하는데 잘 안 좋아진다면 내 생활에 어떤 부분에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빠른 효과, 또 짧은 치료 기간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드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